제3장 유도결합 플라즈마 토치 설계 및 시스템 분석 개요. 다음은 플라즈마 토치 개요 및 배경 부분입니다. 유도결합 플라즈마 토치의 설계 발전 과정과 시스템 분석 기법을 검토합니다. 특히 높은 가스 유량과 전력 수준의 방전 환경에서 유동과 온도, 그리고 농도장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난류 K-엡실론 3방정식 모델을 적용한 최신 연구에 집중합니다. 이 모델을 전원 공급 장치 모델과 결합하면 플라즈마의 물리적 상태를 전원 장치의 전기적 파라미터와 직접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유도결합 플라즈마 시스템의 설계와 파라미터 최적화를 위한 핵심적인 도구가 됩니다. 고주파 유도결합 플라즈마원은 1947년 바바트와 1961년 리드의 연구를 기점으로 반세기 넘게 발전해 왔습니다. 주요 적용 분야 중 하나인 항공우주 연구에서는 핵로켓 시뮬레이션과 우주선 열차 폐제 시험을 위해 1960년대와 70년대에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메가와트급 대전력 설비가 구축되었으며 주로 저압 상태에서 아르곤이나 공기를 가스로 사용했습니다. 한편 분석 화학 분야에서는 ICP-A나 ICP-MS 기법을 통한 원소 분석에 활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1에서 5kW 수준의 저전력과 27.3MHz 이상의 고주파수 조건에서 작동하며 아르곤, 헬륨, 질소 등을 가스로 사용하는 수천 대의 설비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재료 공정 분야에서는 70년대 광섬유형 고순도 합성 석영 생산을 시작으로 80년대와 90년대에는 금속과 세라믹 공정 전반으로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말의 구형화와 치밀화뿐만 아니라 IPVS, IPRD, SPS, PFVD 같은 특수 증착 및 용사 기술, 그리고 초미세 분말 합성 기술이 포함됩니다. 또한 80년대 후반부터는 군사 폐기물이나 염화불화탄소, 수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응용 분야의 성공은 결국 신뢰할 수 있는 플라즈마 생성원과 기초 현상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플라즈마 토치와 전원 공급 장치 사이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시스템 전체를 분석하는 새로운 통합적 접근 방식과 수학적 모델링의 최신 진전 사항을 다룹니다. 다음은 토치 설계 및 구조 분석 부분입니다. 산업적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플라즈마 생성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유도결합 플라즈마 토치 역시 이러한 요구에 따라 발전했으며 특히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 나사의 항공우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미국 타파사의 소프, 프랑스의 르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대의 드레스빈 등이 이 분야의 초기 발전을 이끈 핵심 연구자들입니다. 당시 설계의 주된 특징은 쿼츠 재질이 플라즈마 가둠 튜브를 사용하고 여기에 다양한 안정화 기술을 결합한 형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도 플라즈마 안정화 기법들을 나타낸 도식입니다. 금속 벽 구조를 가진 유도 플라즈마 토치의 표준적인 설계 구조입니다. 유니버시티 리드 서브룩의 CRTP에서 개발한 세라믹 벽 기반 유도 플라즈마 토치입니다. 직류 DC와 고주파 RF 방식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플라즈마 토치의 구성입니다. 초기 쿼츠 튜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절된 순행식 금속벽으로 튜브를 보호하는 금속벽 토치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이 방식은 구소련에서 주로 연구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속벽 분절 구간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세라믹이나 쿼츠 튜브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점화가 까다롭고 금속벽에 의한 가스 오염 가능성이 있어 플라즈마 가스의 화학적 성분 변화에 취약한 특성을 보입니다. 이후 쿼츠 튜브를 열전도도와 내열 충격성이 뛰어난 세라믹 재질로 대체한 세라믹 벽 토치가 등장했습니다. 80년대 세브루크 대학교 CRTP에서 개발된 이 설계는 유도 코일을 폴리머 매트릭스 복합재로 몰딩하여 견고함과 높은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현재 텍나 플라즈마 시스템즈사에서 30에서 400kW급으로 상용화하고 있으며 노즐 교체를 통해 플라즈마 제트의 유동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DC와 RF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플라즈마 토치 형태로도 발전하였습니다. 도쿄 대학의 요시다 교수팀이 개발한 DC, RF, 하이브리드 토치는 RF, 유도 플라즈마 토치 중심의 DC, 토치를 동축으로 배치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DC, 토치에 공급되는 전력은 전체의 5에서 10% 정도로 낮게 유지합니다. 이 구조를 사용하면 방전 중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DC, 토치의 전극이 침식되면서 플라즈마 유동 내에 소량의 금속 오염물질이 섞여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메야마 연구팀은 RF, 하이브리드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DC, 토치 대신 메인 방전보다 높은 주파수로 작동하는 또 다른 RF, 유도 토치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설계를 통해 유동 오염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지만 시스템의 복잡성은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치 모델링 및 지배 방정식 부분입니다.
열 플라즈마 연구에서 수치 모델링은 플라즈마 유동 내의 온도와 농도 분포, 그리고 가스 혼합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과거의 유도결합 고주파 플라즈마 소스 모델들은 주로 국소 열역학 평형 상태를 가정하고 측류 기반의 2차원 정상 상태로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에는 난류 유동 모델이 개발되었으며 특히 방전의 자기유체역학적 특성과 전원 공급 회로의 전기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 접근 방식의 모델링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유도결합 플라즈마의 일반화된 수학적 모델을 구축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유동 조건에 따라 모델의 적합성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가스 유량과 입력 전력이 낮은 경우에는 측류 모델로 충분하지만 고유량 및 고전력 조건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는 방전의 고온 영역은 측류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저온 영역에서는 난류로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유동 영역이 공존하기 때문에 모델의 수렴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난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첸, 메르코프, 예 등의 연구자들은 플라즈마의 밀도 변동을 반영한 삼방정식 난류 유체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 모델은 표준 K-엡실론 난류 정식화를 기반으로 하며 몇 가지 핵심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우선 유동은 정상 상태의 등방성 난류이며 축대칭 2차원 좌표계에서 해석합니다. 또한 플라즈마가 국소 열역학 평형 상태이며 광학적으로 얇다고 가정합니다. 물성치 측면에서는 밀도를 제외한 열역학 및 수송 특성의 변동은 없다고 보며 열에너지의 점성 소산 효과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합니다. 3. 유체 모델의 지배 방정식을 분석합니다. 여기서 변수는 시간 평균량과 밀도 가중 평균량으로 구분하여 정해야 합니다. 식 1의 연속성 방정식은 유체의 질량 보존을 나타내며 식 2부터 4까지의 운동량 보존 방정식은 각각 축 방향, 반경 방향, 접선 방향의 속도 성분을 다룹니다. 특히 유효 점성 계수 뮤이프는 분자 점성과 난류 점성의 합으로 계산하며 로렌츠 힘과 압력 구배, 그리고 원심력과 같은 물리적 요인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음은 에너지 보존과 난류 모델링입니다. 식 5의 에너지 방정식은 플라즈마 엔탈피의 변화를 다루며 이때 에너지 전달 계수 감마이프는 분자 전도와 난류 전송을 모두 포함합니다. 에너지원으로는 줄 가열이 있으며 복사 에너지 손실이 함께 계산됩니다. 난류 해석을 위한 K-엡실론 모델에서는 식 6을 통해 난류 운동 에너지 K의 생성과 소산을, 식 7을 통해 소산율 입실론의 변화를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난류 생성항과 온도 분산에 대해 분석합니다. 식 8의 생성항치는 속도 9배에 의한 난류의 발생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난류 점성 뮤를 산출합니다. 식 9의 온도 분산 방정식은 온도 변동의 수송을 다루는데 여기서 식 10의 GT는 난류 점성과 온도 9배에 의해 온도 변동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또한 난류 소산율에 의한 온도 변동의 감쇄 효과가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체역학 방정식의 수치 해석을 위해 먼저 난류 모델의 상수들을 정해야 합니다. C뮤는 0.9, C입실론 1은 1.44, C입실론 2는 1.92, Cg는 2.0, Ct는 6.0으로 설정하며 프란틀수 관련 계수인 PRK는 1.0, PR입실론은 1.30, PRT는 0.7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유체역학적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플라즈마에 작용하는 로렌츠 힘인 FLZ와 FLR, 그리고 줄 가열인 QJ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모스타기미와 블로스가 제안한 2차원 벡터 포텐셜 공식을 사용하여 전자기장을 계산합니다. 이 모델은 코일의 인가 자기장과 플라즈마의 유도 자기장 사이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며 특히 고주파 방전 내부의 벡터 포텐셜 성분인 A세타를 산출하는 방정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식 11은 유도결합 플라즈마 시스템에서 벡터 포텐셜 A의 분포를 결정하는 지배 방정식입니다. 이 식은 반지름 방향인 R과 축 방향인 G에 대한 2차 편미분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라즈마의 전기전도도 시그마, 각주파수 오메가, 그리고 진공 투과율 뮤 제로의 고비 벡터 포텐셜 A와 결합된 형태를 띱니다. 결과적으로 이 방정식은 플라즈마 내부의 전자기적 특성과 전류 분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수학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유도결합 플라즈마 시스템의 전자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벡터 포텐셜의 실수부인 AR과 허수부인 AI를 도입합니다. 식 12는 반경 방향과 축 방향 좌표계에서 전기전도도, 진공 투과율, 그리고 오실레이터 주파수에 따른 각 주파수를 변수로 하는 지배 방정식을 보여줍니다. 수치 해석을 위해 플라즈마 토치 내부를 여러 개의 원통형 루프 제어 최적으로 나누며 이때 벽면과 주변 공간의 벡터 포텐셜은 외부 코일의 영향과 플라즈마 내부의 영향이 중첩되어 결정됩니다. 다음은 RF 토치 구조 및 수치 해석 부분입니다. 분석을 위해 설정된 토치의 기하학적 형상과 시스템 좌표계를 보여줍니다. 식 13과 14는 벡터 포텐셜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하는 식입니다.
여기에는 코일 건선수에 따른 합산항과 플라즈마 방전 영역의 전류 합산항이 포함됩니다. 이때 코일과 구속 튜브의 반지름, 제어 최적의 단면적과 같은 기하학적 변수가 사용되며 완전 타원 적분 함수인 G와 K를 통해 정밀하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구해진 벡터 포텐셜은 식 17과 18을 통해 전기장 강도와 자기장의 축 방향 및 반경 방향 성분으로 변환됩니다. 최종적으로 식 19와 같이 최적 적분을 수행함으로써 플라즈마 보아에서 소모되는 총 고주파 방전 전력 P0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고주파 플라즈마 토치의 구조와 좌표계를 분석합니다. 토치의 기하학적 형상은 그림 5와 같이 반경 방향의 R 변수들과 축 방향의 G 변수들로 정밀하게 정의됩니다. 특히 내부 벽면의 냉각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R3 반경의 시스 튜브를 삽입하였으며 이 튜브와 요벽 사이의 환영 채널을 통해 시스가스 Q3를 공급합니다. 이때 주입되는 시스가스의 유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는 플라즈마 내부에서 난류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고주파 RF, 유도 플라즈마 토치의 물리적 치수와 주요 운전 매개 변수 값입니다. 표 1에 제시된 토치의 세부 재원과 운전 조건을 확인합니다. 반경 방향으로는 R1부터 RC까지, 축 방향으로는 G1부터 ZS까지의 정밀 치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스 공급의 경우 Q1과 Q2는 순수 아르곤을 사용하며 Q3시스 가스는 40에서 80 SLPM의 유량으로 공급하되 이온화 효율 등을 위해 아르곤의 10%의 수소를 혼합한 조성으로 구성합니다. 시스템의 전기적 조건은 3MHz의 주파수와 15에서 30kW의 입력 전력을 사용하며 압력은 200에서 760토르 범위에서 운전됩니다. 고주파 플라즈마 토치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3위 난류 유체 모델의 보존 방정식을 풀이했습니다. 계산 영역은 축 방향으로 최대 113mm, 반경 방향으로 17.5mm이며 39 곱하기 35의 비균일 격자를 구성했습니다. 주요 분석 지표로는 플라즈마 온도와 더불어 측류 점성 대비 난류 점성의 비를 나타내는 상대 난류 점성식 20번, 그리고 난류 운동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상대 난류 강도식 21번을 사용했습니다. 대기압 조건에서 플라즈마의 온도 분포 왼쪽과 상대 난류 점성 오른쪽을 나타냅니다. 15kW, Q3 40 SLPM 조건에서 A 101.3kPa와 B 26.7kPa 압력일 때의 아르곤 플라즈마 상대 난류 강도 등고선입니다. 그림 6은 입력 전력 15kW, 시스가스 유량 80표준리터 퍼미닛인 대기압 아르곤 플라즈마의 결과입니다. 온도 등고선과 상대 난류 점성 분포를 비교해보면 중앙가스 입구 쪽의 상류 저온 영역과 플라즈마 구속 튜브의 벽면 경계층에서 난류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벽면 경계층의 난류 점성은 국소 분자 점성보다 3에서 5배 정도 높습니다. 반면 코일 영역 내부에서는 온도가 매우 높아 분자 점성이 증가하므로 측류 흐름이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림 7에서는 전력 15kW와 시스가스 유량 40표준리터 퍼미닛 조건에서 압력을 101.3kPa과 26.7kPa로 나누어 난류 강도를 비교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방전 상류의 저온 영역과 벽면 경계층에서 높은 난류가 관찰되며 특히 중앙 분말 주입 프로브 끝단에서 발생하는 곡소 냉각 현상이 난류를 약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압 상태보다 대기압 상태에서 난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입니다. 다음은 통합 모델 및 전원 회로 분석 부분입니다. 고주파 유도 플라즈마의 통합 모델은 플라즈마와 전원 공급 장치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적 상호작용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전의 전기적 특성과 전원 회로의 동적 모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여러 시뮬레이션 모델들은 방전 내부의 유동과 온도장을 완전히 계산하지 못해 전원 회로의 전기적 파라미터 변화가 플라즈마의 전자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 등의 연구 또한 측류 유동 모델에 의존했기 때문에 실제 가스 유동이 발생하는 고전력 조건에서의 온도 및 유동장을 계산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메르코프와 볼로스는 앞서 언급한 K-엡실론 난류 플라즈마 동적 모델을 비선형 발전기 회로 모델과 결합한 종합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 모델은 전력 전자 개념을 도입하여 트라이오드의 양극 모델을 단순화해 전체 전기 회로를 분석합니다. 특정 트라이오드 유형과 직류 플레이트 전압이 주어지면 그리드 전압과 고주파 플레이트 전압 및 전류, 그리고 직류 플레이트 전류와 같은 발전기의 정상 상태 출력 신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플라즈마 임피던스는 물론 플라즈마로 전송되는 전력의 전체 효율까지 산출이 가능합니다. 플라즈마의 전기역학적 파라미터는 플라즈마 동역학 모델 방정식과 2차원 전자기장 방정식을 함께 풀어서 계산합니다. 먼저 발전기가 코일에 공급하는 무효 전력 P 코일은 식 22와 같이 자기장 성분 HR과 HG의 최적 적분으로 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식 23을 통해 플라즈마 코일의 등가 인덕턴스 LEQ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일에서 바라본 플라즈마의 등가 저항 REQ는 고주파 방전 전력 P영화 총 등가 유도 전류 I 인드의 관계식인 식 24로 정의됩니다. 이때 M은 코일 전류에 대한 유도 전류의 비율을 의미하며 총 유도 전류 I 인드는 전기전도도와 전개의 적분값으로 계산됩니다. 고주파 RF, 전원 공급 장치를 구성하는 전기 회로의 전체적인 흐름도입니다. 그림 8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통해 고주파 전원 공급 장치의 회로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원은 고체 상태 정류기를 거쳐 트라이오드를 통해 플라즈마 토치로 전달되며 오실레이터와 그리드 명령 회로가 이 과정을 정밀하게 제어합니다. 최종적으로 플라즈마 코일의 등가 임피던스 GEQ는 식 25와 같이 계산됩니다. 이는 앞서 구한 등가 저항 REQ와 주파수 및 등가 인덕턴스가 반영된 유도성 리액턴스의 합으로 정의됩니다. 고주파 전원 공급 회로의 구성을 살펴보면 필터링된 DC 전원이 초크 코일 L2를 거쳐 발진기로 공급되며 이때 DC 플레이트 전압 VP 0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전체 보안은 플라즈마 토치와 탱크 코일 L2, 그리고 리드선의 등가 저항 RL과 인덕턴스 LL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 커패시터 C2가 병렬로 연결되어 공진 회로를 형성합니다. 제어 변수로는 교류 그리드 전압과 RF 양극 전압의 비율인 그리드 피드백 계수 K가 있으며 이는 운영자가 0.1에서 0.3 사이의 값으로 기계적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그리드 저항 RG와 커패시터 CG에 의해 결정되는 제어 계수 H를 통해 음의 DC 그리드 전압을 고정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 내 탱크 회로를 구성하는 각 부품의 상세 재원입니다. 전원 공급 장치가 통합된 유도 플라즈마 모델의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인덕션 플라즈마 장치의 발진 회로는 천연 공진 주파수 F에서 작동하며 이는 식 26과 같이 등가 인덕턴스와 커패시터 C2의 조합으로 계산됩니다. 이 주파수에서의 탱크 회로 등가 임피던스 지코는 식 27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양극 전압 VP는 DC 전원 전압 VP0의 발진 회로에서 생성된 교류 전압 VE가 더해진 형태이며 VE는 코사인 함수 형태로 진동합니다. 그리드 전압 VG는 발진 회로의 교류 성분과 고정 바이어스 값의 합으로 나타나며 여기서 최대 교류 전압 VE max는 알파 VP0로 정의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트 전류의 평균값 IP0는 발진관의 컷오프 각도 베타-C를 적용한 식 30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전력 효율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DC 입력 전력 PDC와 기본 교류 출력 전력 포스, 그리고 튜브에서 발생하는 손실 PD를 각각 식 31, 32, 33으로 계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효율을 3단계로 정해야 하는데 먼저 DC 입력 대비 출력 전력의 비인 플레이트 회로 효율 에타피를 구하고 출력 전력 중 실제 토치에 결합되는 비율인 토치 결합 효율 에타티를 산출합니다. 이때 토치 결합 효율은 식 35와 같이 저항 손실분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최종적인 전체 효율 에타5는 이 두 효율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실제 해석에는 표 2에 제시된 커패시터 1.5나노페럿, 탱크 코일 0.1 마이크로엘리 등의 상세 사양 값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시스템 동작점 및 효율 분석 부분입니다. 고주파 플라즈마 장치의 동작점을 계산하려면 설정된 직류 플레이트 전압 VP0 값에 대해 유체역학 모델과 전원 회로 모델을 동시에 풀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그림 9에 제시된 계층적 알고리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초기 추정치인 소산 전력 P영화 발진 주파수 F를 유체역학 모델에 입력하여 해석하고 식 25를 통해 등가 플라즈마 임피던스를 구합니다. 이후 다시 산출된 P영화 F를 입력값으로 하여 유체역학 모델을 재계산하며 두 값이 일정하게 수렴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플레이트 전압의 변화에 따라 플라즈마의 저항과 인덕턴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줍니다. 플레이트 전압의 함수로 나타낸 발진기 결합 효율과 에노드에서의 에너지 손실입니다. 플레이트 전압 변화에 따른 발진기 출력 전력과 토치의 결합 효율 변화를 나타냅니다. 플레이트 전압에 따른 시스템 입력 전력과 전체적인 결합 효율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대기압 순수 아르곤 플라즈마 조건에서 플레이트 전압 VP0에 따른 임피던스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10과 같이 등가 인덕턴스는 전압이 높아질수록 완만하게 감소합니다. 이는 고온 영역이 확장되어 구속 튜브 벽면으로 이동하면서 자기속이 투과하는 단면적은 넓어지고 코일과 방전 사이의 누설 자속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등가 저항은 전압 증가에 따라 상승하는데 이는 플라즈마 부피 증가가 저항을 높이는 반면 평균 온도 상승은 저항을 낮추는 상반된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전압 영역에서는 온도 상승의 영향으로 저항 증가 속도가 점차 느려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플레이트 전압 VP0의 변화가 시스템 전체 효율과 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림 11에서는 발진기 효율 에타5S와 양극 손실 PD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12에서는 발진기 출력 포스와 토치 결합 효율 에타 T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이때 발생하는 플라즈마 리액턴스는 제너레이터 내부의 탱크 회로가 반응성 보하에 맞게 주파수를 자동으로 조정함으로써 보상됩니다. 삼극관의 플레이트 전압이 높아지면 양극 손실이 빠르게 증가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발진기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발진기 효율은 사용되는 삼극관의 특성과 구동 조건에 따라 보통 60%에서 80%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플레이트 전압이 상승하면 주입되는 전력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방전 최적과 자기선속 관련 단면적이 커지면서 토치 결합 효율이 함께 높아집니다. 발진기 전력은 플라즈마와 인덕터 저항에서 각각 소모되는데 인덕터 손실보다 플라즈마에 전달되는 전력의 비율이 높을수록 전체적인 결합 효율은 개선됩니다. 유도결합 플라즈마 시스템의 통합 분석을 위해 참조된 주요 문헌들입니다. 1940년대 바바트의 연구와 1960년대 리드의 고온 과학 논문을 시작으로 드레스빈이 정립한 고주파 플라즈마 발생기의 이론적 설계와 저온 플라즈마 물리 기술이 핵심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요시다와 카메야마에 의해 재료 과학적 분석이 더해졌으며 오스타기미와 볼로스는 플라즈마 화학 및 공정 측면에서 시스템을 해석하는 틀을 제공했습니다. 시스템의 정밀한 해석을 위해 도입된 후속 연구들입니다. 엘하지와 K. 첸은 응용 물리적 접근을 시도했으며 특히 X. 첸과 메르코프는 RF 플라즈마 토치의 난류 모델링과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시스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RU의 열 및 질량 전달 연구와 더불어 폴라드가르, 김, 메르코프 등이 발표한 자기유체역학 기반의 해석 기법들이 통합 분석의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